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달달이 있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콤한 국어 문법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관용어랑 부사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서 배웠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얘네들을 말하지 않잖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고? 무엇이? 무엇을? 이걸 계속 물어봐줘야 돼. 그쵸?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있으면 더 생생해져. 어떻게 생생하는지 궁금하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출발! 네, 여러분들, 우리가 관용어랑 부사어를 쓰면 더 생생해진다고 했잖아. 근데 그 생생이 좀 잘못된 대화가 됐는데 한번 볼게요. 자, 또구마, 나 길에서 거대한 똥을 봤어. 자, 여러분들도 좋아하나요? 딱 초등학교 때 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똥 얘기하면 일단 다 좋아해. 아,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자, 나 길에서 거대한 똥을 봤어. 으악, 똥이 얼마나 큰 거야. 거대한이라는 관용어를 쓰니까 똥의 크기가 상상이 돼. 그냥 똥을 봤어. 그럼 개똥을 봤나 했을 텐데 거대한 걸 봤어. 라고 하니까 뭔가 더 불쾌해요. 그쵸? 자, 그런데 똥이 기다랗게 생겼어. 처음에는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니까. 자, 달고미는 먹는 것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쵸? 자, 달고마 똥의 모양까지 안 알려줘도 돼. 똥의 모양이 뭔데? 요거. 자, 기다랗게 라는 부사어를 쓰니까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잖아. 기다랗고 거대한 똥이란 얘기잖아요. 자, 하하, 관용어랑 부사어를 쓰니까 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구나. 되게 좋아요. 그쵸? 맞아. 이거 지금 단답인 거 보이나요? 싫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관용어랑 부사어를 쓰면요. 이 불쾌한 정보를 줄 때도 더 재미있게 타격감이 좋다고 하죠. 타격감이 좋게 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관용어가 나오고요. 부사어가 나옵니다. 자, 문장에서 어떤 무엇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자, 얘네들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꾸며주는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요. 무엇을 꾸며줄 거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서 꾸며줄 거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거든요. 자, 관용어의 짝꿍은요. 자, 여기 주어, 목적어와 관련된 겁니다.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 붙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알죠? 빨간 이제 없다고 쳤을 때 장미가 폈다. 너무 쉬워요. 장미가 주어. 폈다. 서술어. 아, 장미가 폈어. 자, 그런데 빨간 장미가 폈어. 그럼 우리가 그냥 장미가 폈구나. 나 빨간 장미란 얘기를 들으면 그 장미 색깔이 더 선연하게 떠오르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관용어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자, 여기도 너무 쉽죠. 요리사가 만든다.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근데 그럼 우린 하나 더 알 수 있죠. 무엇을 만드는데? 아, 음식을. 자, 여기까지.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이 문장만으로도 말이 돼요. 요리사가 음식을 만든다.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럼 뭔가 이 문장만 읽어도 맛있는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더 생생해진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장미가 주어죠. 음식을 목적어죠. 이런 식으로 주어와 목적어 앞에 붙어서 더 생생하게 꾸며주는 말, 그걸 우리가 관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럼 부사어는 뭐라면요? 어떻게 해당하는 말이야. 자, 그럼 보통 어떻게는 뭐에 붙겠어? 어떻게 무엇을 했다에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요. 문장 안에서 독특한 건 자유롭게 위치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바람이 분다. 주어, 서술어. 그쵸? 바람이 부네? 끝나면 돼.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 세차게 불어. 그럼 우리가 막 토네이도에 휩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문장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더 생생해지죠. 자, 그런데요. 자유롭게 위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얘를 맨 앞으로 빼볼게요. 세차게 바람이 분다. 문장이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주사어는 약간 자유로운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서술어를 꾸며준다고 해서 반드시 서술어의 앞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장 내에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동차가 움직인다. 주어, 서술어. 어떻게 움직여? 빠르게. 쌩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빠르게도요. 반드시 얘랑 올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자동차가 움직인다? 괜찮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위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관용어랑 부사어를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도 문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럼 우리 관용어랑 부사어 찾아보는 연습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토마토가 익었네. 주어 서술어네. 근데 이 빨갛게가 그럼 뭘 꾸며주고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서술어인 익었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주로 서술어 꾸며주는 애. 그리고 빨갛게 토마토가 익었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맞아요.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예지는 장화를 신었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자, 그런데 어떤 장화냐면 노란 장화를 신었어. 그러니까 장화가요. 더 노랗게 약간 발랄하고 활발하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목적어를 꾸며주는 애를 우리는 관용어.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웃었네요. 어떻게 웃었을까? 크게 웃었어. 그럼 뭘 꾸며주는 거죠? 웃은 거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뭘까요? 서술어를 꾸며주는 맞아요. 부사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사어는 어떻게 에 들어가는 말이고요. 얘는 어떤 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관용어랑 부사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쓰래요. 자, 꽃이 어떻게 피었어? 선생님 여기 어떻게가 없어요. 개 붙는 게 없어요. 맞아요. 개가 붙지 않아도요. 이 핀,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자, 꽃이 밝은 피었다 말 안 되죠? 근데 꽃이 활짝 피었다. 또 이 피었다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개라는 말이 붙지 않아도 우리는 부사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어떤 별이 떠 있네? 자, 그럼 이건 밝은 별이 떠 있네. 바로 그럴 수 있겠죠? 3번.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관용어와 부사어 찾으면 되는데요. 자, 비가 쏟아졌어.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우린 이 비를 꾸며주는 애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쏟아지는 애를 꾸며주는 애가 나오는 건지를 보면 되는데, 자, 계속 볼게요. 하지만 달팽이는 비를 맞으며 어떻게 기어갔네. 그쵸? 자, 그러면 이 기역보다 니은이 더 쉬워요. 자, 달팽이는 비를 맞으며 어떻게 기어가요? 세찬 기어감 말이 안 되죠? 자, 힘차게 기어갔다. 자, 그러면요. 이걸 왜 그런 거냐면 힘차게 비가 쏟아졌다라고 해도 사실 문장이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사어는 앞에, 중간에 막 위치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힘차게밖에 못 들어가네. 그럼 여기서는 비를 꾸며주는 애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세찬 비가 쏟아졌고 힘차게 기어간 거구나 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생님도요. 집에 고양이를 진짜 많이 키워요. 선생님 고양이를 진짜 좋아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도 고양이 나오는 건 다 팔로우 돼 있어요. 그냥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솜털 같아서. 자,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사람들이 고양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아, 화제, 오늘의 화제입니다. 자, 매일 아침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데요. 가방 안엔 뭐가 있어요? 맛있는 사료가 있어요. 그 맛있는 무엇을 꾸며주죠? 사료를 꾸며주네요. 아, 그럼 얘는 관용어구나. 그쵸? 자, 얘들아 밥 먹자. 할머니는 풀숲을 향해 외쳤어요. 그러니까 미야옹 하면서 이제 고양이들이 나오겠죠? 근데 모여들었어. 어떻게 모여들었죠? 빠르게 모여들었어요. 아, 그러면 모여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니까 빠르게 얘는 부사어겠네요. 할머니 이렇게 어떤 날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얘기하죠.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고양이랑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고양이들은 매일 배불리 사료를 먹을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돕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지요. 자, 이런 것도 사실 따뜻한 마음. 그래서 관용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관용어다, 이거 부사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억이, 니은이 관용어인지 부사어인지 자, 방금 봤죠? 관용어고요. 부사어 아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2번 이 글을 읽고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용어랑 부사어를 찾아 쓰래요. 자, 우리 동네에는 고양이를 돌보며
마음을 꾸며주나 봐. 그쵸? 어떤 마음을 나누는 할머니가 있대? 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가방에 매일 사료를 들고 다니는 할머니죠. 자, 동네 사람 중에는 고양이 수가 늘어난다며 할머니를 본 사람도 있었어. 어떻게 본? 자, 나쁘게 본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 선생님, 여기서는요, 뒤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 나쁘게는요, 사람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본. 이라는 보다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보다. 어떻게 봤어? 나쁘게 보다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를 꾸며준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까지 보니까 이제 문장을 웬만하면 우리가 다 끊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어요. 와, 여러분들의 레벨업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항상 고맙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